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CNN에서 이 사람과 관련된 건강 이상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보도가 이어지자 우리 시장은 장중 한때나마 크게 급락을 하게 됐어요. 여튼 그런 보도가 나오자 우리 국내에 있는 언론사들도 이 사람과 관련된 건강 이상설을 막 보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북한이 워낙 폐쇄된 사회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제대로 된 어떤 출처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추측성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추측성 보도들이 또 다른 또 보도를 또 만들어내고, 심지어 인터넷 블로그에서는 이 사람과 관련된 여러 예언들까지 등장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어요. 여튼 그러자 청와대에서도 이제 사실 확인을 좀 했는데, 일단은 특이 동향이 없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워낙 폐쇄된 사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공식적인 석상에 나와서 나는 건재하다 하는 것을 과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여러 추측성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드디어 이런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은데, 어제 미국 서부 텍사스유가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로 마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배럴을 사면은 37.63달러를 준대요. 기름도 주고 돈도 주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락하면서 된 것은 이 서부 텍사스유를 기초로 한 이 파생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에서 노견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막 돈이 튀어나와가지고 물량이 쏟아져서 저렇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저렇게 유가가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이 유가와 관련된 파생 상품들이 계속 부도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셰일 업체라든지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튼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또 경제 활동이 여의치 않자 서서히 파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댐을 만들어서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은, 저 지원이 즉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서 돈을 벌지 못하는 한계 기업에 내물린 기업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파산에 대한 뉴스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파산을 검색을 쭉 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석유회사가 수백 곳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유가가 10달러 정도 상황이 되면은 1100개 이상의 회사가 파산된다 그래요. 또 그리고 호주 2위 항공사가 파산을 했답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백화점도 파산을 했다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3월 달에만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101곳이나 된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것이라고 그래요. 또 그리고 노르웨이 저가 항공사 자회사도 파산 신청을 했다 그러고, 또 아시아 최대 석유 거래 중개사도 파산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파산에 대한 뉴스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도 저런 파산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파산을 하기 전에 마지막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 관련해서 유상증자 관련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었죠. 일단 대한항공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바는 있지만은 아직 유상증자를 한다는 공식적인 공시는 내보내지 않았다, 입장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튼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쭉 검색을 쭉 해보면은 이미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갖다가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뭐 감자라든지 상장 폐지 이런 것들도 구경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투자를 하실 때 재무 상태라든지 현금 흐름을 챙겨봐야 되고, 또 가능하면은 한 종목보다는 여러 종목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을 권합니다. 여튼 뭐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아직은 위기가 다 지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 보유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 7,100억 원 정도 들고 와서 이렇게 고맙게도 지수 방어를 해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개인들, 사모펀드 쪽에서도 이렇게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력들이 사고 있는 업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의약품과 통신업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시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올려드렸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그 의견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들어오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팔고 있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매수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매수를 했죠.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좀 등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까지 이렇게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여튼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등록률은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가 된 마당에, 또 그리고 저 멀리서 북쪽에서 앞서 보여준 그 인물이 건강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최근 일주일 매수한 종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 SDI, 카카오, 셀트리온, 한진칼, 신세계 뭐 이런 종목들 매수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외국인만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세력갑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투자금 여유가 좀 있는 분들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매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종목들도 서서히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큰 돈은 좀 아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SO일이고 하나는 셀트리온인데, SO일이 조금 이상하죠. 국제유가가 하락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상승하나 보니까, 지금 수급을 잠시 살펴보면은 그냥 오늘 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지금 개인들이 그동안 이렇게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92,000원 부근에서부터 이렇게 매수를 해서 개인들이 매수할 때 이 종목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조금 매수를 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크게 매수할 종목이 별로 없어요. 뭐 굳이 매수한다 그러면은 오늘 장중 시장에서 말씀드린 의약품하고 통신업 중에서 몇 종목이 약간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직 뭐 좀 더 관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시장 수급이 바뀔 때,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